좋은 날입니다. 집집 작업 전도사 B급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9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었죠? 화이트데이였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 이거 내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깜빡했구나 싶어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점에 이렇게 사탕을 부랴부랴 비치를 했고요. 네, 이렇게 통에도 넣고 오다 주었다 하나만 먹어라, 한 개 아쉬우면 두 개 먹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써서 붙였지만 2개 이상, 뭐 3개, 4개, 여러 개 가져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중간에 사탕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초과한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2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죠.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캡틴캉님,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하지 마시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캡틴강님 덕분에 이번에 다시 1일 영상 스타트하게 됐고요. 야옹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래전부터 제 영상 혹은 제 글을 보신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관심있게 글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몇 년 전부터 월세도 못 내게 될까봐 망설이기만 하고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몇 년 전부터 제 영상과 글을 보신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시고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 사업을 하려면은 누가 뭐래도 본인 스스로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뜯어 말려도 나는 할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나는 돼, 이런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자본으로 하면 된다, 혹은 돈을 쓰면서 하지 말고 돈을 벌면서 해라, 뭐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창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이게 도전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배우는 거고, 저도 좀 그렇게 하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실패를 해도 남는 게 분명히 있으니 너무 쫄지 말고 도전하셔라 라고 응원 드리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막 그 강력한 자신감이 없을 때 하시는 거는 저는 말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서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댓글로 또 뭐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도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좀 강력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시작하시길 응원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약 13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매물 또 가져왔습니다. 플랜 A 스터디 카페 시흥은행센터 점이래요. 근데 와, 깔끔해 보이죠? 뭔가 세련된 느낌의 스터디 카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대동소이해요. 이게 다 좋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어지간하면은 요즘 생긴 스터디 카페들은 다 호텔 같습니다. 이게 호텔인지 스터디 카페인지 뭐 독서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야 근데 건물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꽤 오래돼 보이고, 여기 스터디 카페가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간판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 간판불이 꺼져 있으면은 그걸 켜놓고 사진을 찍거나, 혹은 간판이 고장났으면은 이건 좀 얼른 고치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놓으신 거겠죠. 스터디 카페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이쁘게 잘 차려놓고 영업을, 그러니까 운영을 본인이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진이 빠져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마치 화이트데이 같은 겁니다. 추파춥스 하나라도 줘야 돼요, 여자친구한테는. 안 주면은 떠납니다. 왜냐면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 과연 그 추파춥스 화이트데이 때 줬을까요? 안 줬겠죠. 왜냐, 간판불도 지금 꺼져 있는데 이걸 지금 매물로 내놓을 정도니까 라고 저는 일단 추측을 합니다. 시설이 좋은데 망해서 나오느냐 라고 보면은 보통 전의를 상실해서 그래요. 전의를. 나 안 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지쳤어. 그렇다면은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방금 소개해드렸던 댓글 중에 우리 야옹님 계속 이제 관심있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비 창업자분들은 에너지가 이제 꽉 차 있거든요. 야, 나는 진짜 어쨌든 하기만 하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에너지가 차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잡으면은 살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전의를 상실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좋은 매물들 없어지기 전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뭐 냉난방기, 이게 아마 난방도 될 거예요. 보통은 냉난방기가 다 되는 그런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난방도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좋습니다. 다 시스템 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심지어 공조시설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외부 공기를 이제 들이고 내보내고 하면서 환기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우린 공조라고 하는데, 공조시설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좋은 시설입니다.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냐? 4천에 170이고요 권리금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올라온 글이라고요? 12시간 전에, 정확하게 13시간 전에 올라왔고 60평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죠? 약 3만원 좀 안 되죠. 부가세 포함하면은 뭐 약 평당 3만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흥 이 지역의 상가 시세, 월세 시세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보진 않아요. 전 평당 5만원 아래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평당 3만 원 이하다? 이거면 저렴한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시세를 보니까 평당 2만 원 이하로 내려와야 이게 저렴한 거다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고, 근데 관리비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60평인데 평당 16,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당 16,000원이면은 비싼 편인 것 같다. 아무래도 여기에 전기세나 수도세 등 그런 공과금도 이 사장님께서 그냥 관리비라고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은 관리비에다가 기본 관리비만 넣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따라서 기본 관리비가 뭐 3만 원인 곳도 있고, 같은 평수인데 어떤 곳은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100만 원이다 라고 한 것은 기본 관리비가 100만 원일 것 같지는 않고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된 가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해보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관심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별거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비가 3만 원이고 월세가 만약 200만 원이야. 그러면은 관리비가 기본 관리비 3만 원까지 하면은 예를 들어 203만 원이잖아요. 근데 기본 관리비가 100만 원이야. 그 월세가 170만 원이라 하더라도 270만 원이죠. 이해되십니까? 요 관리비까지, 기본 관리비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월세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권리금을 내려서 급처분한다. 원래는 1,50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내놓으셨다가 지금 내린 것 같다 알 수 있고요. 2023년 3월에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인수하셨구나. 그럼 그 전주인분도 운영을 포기하셨다. 그럼 최소 처음에 하셨던 분, 두 번째 하셨던 분이 있고 내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들 포기하게 됐을까? 처음에 하신 분은 실수라고 쳐도 두 번째 하신 분은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난 해볼 수 있어, 뭔가 가설을 특별하게 남들보다 다른 무언가 차별성을 가지고 해볼 수 있어 라고 도전했을 텐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야 이거 싸고 좋다 그냥 잡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왜 앞선 분들은 실패를 했을까라는 것을 계속 분석을 해봐야죠. 그걸 연구해서 내가 그들과의 차별성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 그분들도 실패했는데 내가 되겠냐, 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많은 겁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졌네요. 그냥 카메라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테리어는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학생들이 많아서 면학 분위기를 흐렸다. 그래서 내보냈다. 그래서 현재는 성인 비중이 높다 라고 하십니다. 사장님께서 오전에 올렸었는데 그 전에 또 언제 올리셨나 보니까 2월 18일에 올렸죠. 사실 이것도 그 전에 더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거는 그렇다. 그럼 2월 18일에는 얼마였냐? 3,500이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 달 사이에 이 사장님께서 권리금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이제 포기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이건 당연히도 임대차 기간이 이제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 보면은 3월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중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 보증금 목돈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들고 가봐야 희망보다는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으니 잘하실 분이 있다면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권리금을 낮춘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더 권리금 낮아지면 그때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없어질 가능성도 크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반경 500m 내에 뭐가 있나. 다른 걸 볼 거 없죠. 스터디 카페 몇 개인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세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장에 만약에 제가 집 근처다, 집에서 한 15분 거리다, 차 타고 1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물건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봤다. 근데 특별히 건물상의 문제가 없고 차별성 가져가면은 살려볼 수 있겠다 싶으면 저는 잤습니다. 이게 5개 이상 되면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업체들의 이제 연혁이랑 뭐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보긴 해야겠지만 이 정도면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스터디 카페가 있냐 했을 때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뷰를 보면은 2024년 10월 이게 마지막 리뷰예요. 지금 2025년 3월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리뷰가 약 5개월 전에 지금 달린 건데, 그러면 약 5개월 동안 리뷰가 추가로 하나도 안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이게 리뷰를 보면은 그 가게가 지금 잘 돌아가는지 사실 가장 바로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리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대 빠르고 처음에 이제 인수하셔서 또 힘내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이제 좀 성의 없는 상태가 됐다. 돈도 안 되고 시간은 많이 이렇게 먹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신경을 끄게 된다.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학생들로 인해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조용해졌다라는 댓글이 언제 달렸냐? 약 2년 전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인수하신 분께서 더 조용한 스터디 카페를 만든 거예요. 학생들을 내보냄으로써. 근데 학생들을 잘못 내보내면은 안티가 생기고요. 적을 많이 만들면은 그 동네에서는 이 동네 장사다 보니까 장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3,500에서 1,500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내가 얼마를
처음에 투자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나는 이거를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을 거잖아요. 1억부터 시작한다고 치자고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문의 오는 사람이 없어. 혹은 문의가 오더라도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권리금을 깎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버티죠. 안됩니다 버티다가 결국에는 뭐가 다가오죠? 데드라인이 다가와요. 임대차 종료기간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낮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3,500으로 떨어졌어. 근데 이 3,500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때 문의 줬던 분들한테 지금 권리금 낮췄습니다. 이제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면 이분들은 저 이미 딴 거 잡았어요. 됐습니다. 안 해요. 김 빠졌어요. 막 한다고요. 그럼 이제 3,500으로 낮춰도 잡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또 낮추는 거예요. 1,500으로 낮추면 누군가 좀 잡아줄까? 그래서 낮춘 겁니다. 지금이 그 상태고 이 상태에서 또 누군가 문의를 하겠죠? 근데 문의를 하다 보면은 이미 데드라인이 다가와. 이게 아예 시설이 완전 망가져서 원상복구해야 되는 정도의 상태도 아니고 고객이 한 명도 없어서 막 큰 적자를 보는 상태도 아닌데 1,500만 원도 안 준다고? 그러면서 내 이 가게를 잡겠다고? 괘씸해서라도 나는 안 판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권리금 0원에 내놔도 아무도 안 잡고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고 이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리금 1억에 내놨다고 해서 이거 나 1억 없으니까 못해, 혹은 1억이 있어도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새로 오픈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니라 본인 집에서 멀지 않고 좀 관심 가질만 하면은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권리금 좀 낮추셨을 때 협상을 잘 해서 거래를 하면은 한 달에 만약 500만 원씩 벌어도 얼마예요? 3개월이면 1,500, 6개월이면 3천만 원 벌잖아요. 이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3천에 살 수 있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500도 비싼 게 아니다. 1,500도 비싼 게 아니다. 신규 오픈하려고 하면은 몇 억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게 훨씬 싼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서 괜찮겠다 싶으면 이런 걸로 시작해 보시는 걸 전 권해드린 겁니다. 그게 돈 버는 창업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새 거 무조건 좋다고 더더더 좋은 인테리어로 더더더 새 걸로 하겠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